안녕하세요. 알파제입니다. 2월 13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시장 빠르게 확인해보고 마무리를 해드리려 합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이야기 드린 대로 계속해서 코스피가 수렴을 해가고 있죠. 방향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정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500p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2500p를 돌파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수렴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횡보를 할 때는 그만큼 힘을 응축하고 있다. 그만큼 어떻게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위로도 강하게 가고 아래로도 강하게 빠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낙폭이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 21선과 그리고 수렴하는 라인 추세를 타고서 지지를 받고 있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뚝 하고 빠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향성 자체는 아마 내일은 아닌 것 같고요. 내일 모레쯤, 내일 저녁에 CPI 지표 발표가 있는데 이 CPI 지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요. 어, 지금 뭐 블룸버그나 뭐 웨스파고나 아니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나 다 전망이 지금 제 각기거든요. 즉 6.2%까지 과연 CPI가 떨어질 것인가? 이거는 까봐야 되겠지만은 이번에는 메이저들이 다 물음표를 찍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춰 대응 전략을 한번 짜봐야겠죠.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2390, 2500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처럼 이렇게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상태면은 2390보다 좀 더 하방을 봐야 되고 상방을 본다면은 2500에서 넘어갔을 때 2550 이 정도 엉성한 라인이 아니라 2600까지도 강하게 짚고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시간 가치랑 비교를 해서 횡보를 얼마큼 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코스피가 이 정도 횡보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방으로도 같이 같은 기간의 낙폭, 반대로도 같은 기간의 상승폭을 쟀을 때 제가 보니까 상방 쪽으로는 2600, 하방 쪽으로는 2350 정도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2390보다는 빠진다면은 조금 더 2350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2390에 대한 대응에서 좀더 전략을 살짝 더 거칠게 바꿔서 2350까지도 보고 한번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겠다라고 전략을 좀 더 수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상단에서 횡보 기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 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 닥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빠지고 이거 계속 안 빠질 거다. 한 번은 들어 올리고 그 다음 차익한 다음에 빠질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약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코스피 지수가 2,500을 넘어서 강세로 간다고 해도 코스닥이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쉬는 흐름이 보일 수 있다. 왜냐면 코스닥은 지금 조금 이 과열된 현상, 과열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오버슈팅된 물량의 휴대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형제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 코스닥은 조금 수급의 교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 같은 큰 종목들이 시세를 냈을 때 이 큰 종목이 하루 이틀 안에 물량 정리가 안 되거든요. 이 하루 이틀 안에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3, 4일 정도 그리고 또 뭐 일주일, 2주일 걸리는 물량의 정리가 이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걸 체크하자고 있잖아요. 그 기간이 아마 코스닥의 상당 박스를 만들 것 같다. 이 기간에서 코스피가 만약에 간다면은 2600을 향하고 먼저 출발하고 있겠죠. 이러면서 코스피가 가고 코스닥이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빠진다. 만약에 코스피가 2350까지 빠진다. 그럼 코스닥은 740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하게. 일선 그냥 갭으로 끌려가지고 그냥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오늘 부지런히 지금 현금 만들고 있고 내일까지도 더 현금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현금 만들 기회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쳐 올려준 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한테 조금 더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거니까 이런 부분 이용해서 지금 이 박스 구간도 물론 개별주들은 소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종목들이나 그런 것들이 안 올랐겠지만은 내 종목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방으로. 하지만 빠졌을 때도 생각을 해야죠. 빠졌을 때 생각 안 하고 위로만 가길 바라면서 고사를 지내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뭐다? 도박입니다. 그럴 거면 그냥 강원랜드 가서 구슬 있잖아요. 룰렛 돌리는 거. 그거 그냥 던지면 돼요. 왜냐면은 위로 가면 잘 되는 거고 아래로 가면 내 계좌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항상 아래로 떨어진 것도 생각을 하고 위로 가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서 위로 내가 생각해놓은 라인을 뚫었을 때 나는 무슨 종목 사야지 하고 골라놓고 늦게 튀는 종목 그러니까 먼저 튀는 종목 이미 도망갔기 때문에 잡으면 또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종목을 골라놓고 여기서 안 간 종목,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인데 안 가는 게 아니라 출발하지 않은 종목을 잡아서 출발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 떨어질 때는 뭐 좋죠. 계속해서 봐뒀던 종목, 조금 더 빠지면 사야지 하고 지켜봤던 종목 사는 거고, 만약에 지금도 가격이 메리트가 있지만은 지수가 밀릴 때 버틴다. 그러면은 그 종목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당연히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매수 관점을 보든지, 아니면은 지수가 빠질 때 내가 보고 있던 종목이 더 빠진다. 그럼 당연히 싸게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격적인 대응을 지금은 분명히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시장 대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지난 주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네 가지 강좌를 올려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환율, 원자재, 채권, 증시 이 정도의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환율 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환율 시장은 절대 속이기가 증시보다 힘듭니다. 또 원자재, 채권, 증시 순으로 속이기가 쉽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증시에는 여러분이 영화 사제에 나오는 뻥카가 많겠죠? 그거 지금 제가 지금 밑밥을 깔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환율과의 관계, 원자재 관계, 채권과의 관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한 번씩 보셔야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환율이 1210원까지 내려왔다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지금 얼마인가요? 1280원까지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 들은 것 같이 환율이 올라갈수록 외국인의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긴다. 그러면 증시는 밀리는 게 정상이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환율 시장이 한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속이기가 힘들다. 근데 증시는 뭐라고 했나요? 자산의 유형 중에서 가장 속이기가 좋고 심리가 반영되는 곳이 증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시장이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걸까요? 이 올라가고 있는 환율 시장이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버티고 있는 증시가 거짓말일까요? 이거는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유가는 뭐 80불 안에 있으니까 크게 우려가 안 되고요. 천연가스도 살짝 오르긴 했지만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소매 가격, 옥수수, 대두,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 이 부분은 그냥 우리 체크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그 위에 뭐가 있나요? 2년물, 3년물, 10년물 국채 금리가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3.7이잖아요. 이게 지난주 초에 3.4%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럼 뭐예요? 증시보다 더 큰 시장, 안전 자산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 자산에 돈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위험 자산이 증시에 돈이 빠져나갈까요? 아니면 버티고 있을까요? 당연히 빠져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벌써 조정을 받고 있다. 그 조정받은 돈이 채권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지금 채권 시장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에서 안전자산 선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하나 확인이 됐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살짝 눌림이 나는데 우리 시장은 올려치고 횡보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거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증시보다 큰 시장인 외환시장과 원자재 시장, 채권 시장을 유의 있게 보자는 거예요. 3년물 금리도 4%가 깨졌었는데 지금 4.2%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러면은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증시가 가장 속이기 쉽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위험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채권은 안전 자산이고 증시에서 빠져나오는 돈이 채권으로 가장 빠르게 들어갔다 빠르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찬물을 뿌려서 뜨거운 열기를 가라앉혀 줄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만 증시는 돈의 힘으로 또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이후나 아마 수요일부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는 미국은 내일 밤이겠죠. 만약에 돈으로 끌어당긴다면은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증시로도 올 수 있어요. 환율도 내려갈 수 있고요. 다만 그거는 힘으로,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마냥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환율, 원자재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돈이 지금 안전자산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3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랑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의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한 4.64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0.7포인트까지 벌어졌었어요. 제가 항상 채권 강좌를 이야기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 들었을까요? 3년물 국채금리 단기채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보다는 당연히 수익률이 낮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3년물 국채금리보다 무조건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난 형태, 즉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뤄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스프레드가 0.7%에서 0.4%까지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죠? 결국에는 경기가 정상화를 정상화되는 거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의 2022년 대폭락, 미국 페드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 끝나가면서
경기가 정상화로 돼가는 연착륙이 성공하고 있다는 게 이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채권 시장의 변화가 생기기 전에 어떻게 됐었나요? 증시가 먼저 튀었었죠. 그러면 지금 증시가 상방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채권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올라가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갈 수 있지만 전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정상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이 흐름은 굉장히 건강하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올라가는 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만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 그걸 잠깐 쉬었다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하방으로 간다, 내려간다 이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개인이 이렇게 사주고 있어요. 근데 물량을 보면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코스닥에서 특히 슈퍼 시그널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거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코스닥이 쉽게 죽을 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환율, 채권, 원자재 이런 눌림 현상, 즉 곡물 가격도 제가 그린마켓 지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안정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아직 뭐 3월, 4월 돼가지고 수확철이 돼봐야 알겠지만은 결국엔 원자재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어쨌든 스프레드 3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가 가까워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해소가 되고 있고 침체가 되더라도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코스닥 증시에서 이렇게 우리 코스닥을 대표로 해서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 좋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존버 전략도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은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지수가 좀 더 빠질 때는 좀 더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저도 일부분 그렇습니다만 내가 가진 종목들이 다 올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시장이 1번부터 10번까지 종목 업황이 있어요. 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게임, 로봇, AI, 신재생 에너지, 화장품, 항공 뭐 엄청나게 많은 세상에 산업들이 있죠.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다 올려주질 않아요. 뭐 어느 날은 4번만 오르고 어느 날은 7번만 오르고 어느 날은 5번만 오르는데 이 5번이 시장을 주도해서 시장 지수를 다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안 오르는 섹터들은 어떨까요? 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요. 근데 이 순서를 기다릴 때 나는 트레이딩을 해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수익률을 딱 맞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좀부터 기다릴 것인가. 그거는 투자자의 성향과 스타일의 몫이겠죠. 우리 장에선 조금 적합하지 않은 우리 장의 환경이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대응 영역 일부분이라도 내가 10억을 굴리더라도 단돈 100만 원이라도 샀다 팔았다를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내일 우리 장까지는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대로 이 코스피는 계속해서 이 수렴하는 내일 아마 오늘 밤에 미국이 좀 반등할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렇게 수렴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방향이 정해진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고요. 닭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야기 드린 대로 내일 한번 살짝 치고 올리지만 수요일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지 아니면 내려칠지 그거는 내일 저녁에 한번 미국장을 보고 아마 이번 주에 방향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조금만 더 버티면은 방향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방향은 상방은 계속 지표 모든 지표 채권 스프레드도 좁혀지고 원자재도 안정화가 조금씩 돼 가고 환율도 지금 쏟았지만 당연히 너무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열이 해소가 되면은 환율도 안정세를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갈수록 보다 시장이 안정화가 돼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버틴 사람 영역에서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알파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